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 알고 계시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은 가격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음 이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짐작하지만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막연하게나마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제자에게 이 생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정 내리기가 힘들다면 임사체험, 즉 임박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의 얘기를 통해 유추해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 의학박사 제프리 론과 폴 제리는 임사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공통으로 발견되는 12가지 현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1. 유체이탈. 2.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해짐. 3. 격렬하고 긍정적인 감정. 4. 터널로 들어가거나 터널을 통과함. 5. 신비롭고 눈부신 빛. 6. 지인 가족이나 신비로운 존재와의 재회. 7.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짐. 8.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 9. 비현실적인 영역과의 접촉. 10.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됨. 11. 경계나 장벽을 만남. 12. 자해 혹은 타의로 되돌아옴.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1. 시각장애인 임사체험자도 다른 비장애인 임사체험자와 유사한 답변을 했다는 것. 2.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어린아이 임사체험자도 성인 임사체험자와 유사한 답변을 했다는 것. 3.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무의식 상태 혹은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생생히 의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다수의 임사체험자들이 공통된 증언을 한다는 것. 4. 다수의 임사체험자들이 사후세계를 행복, 순수와 같은 긍정적 표현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실체적 현실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정신의학자들은 임사체험이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정신의학자들은 지난 2013년 실험용 쥐를 마취해 심장마비를 유발시켰다. 이를 통해 쥐의 뇌에서 전기신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뇌사 상태를 30초간 만들어 뇌 조직의 부분별 활동량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뇌사 상태로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뇌 조직은 산소가 차단된 원인을 파악하려고 경련에 가까운 높은 활동량을 보인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의학자들은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하는 유체이탈이나 사후세계 경험 등은 뇌의 이러한 활동과 연관이 있으며 임사체험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다라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도 뇌의 이례적인 높은 활동량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사체험이 산소 부족이나 불완전한 마취 등으로 인해 뇌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마취를 해도 의식은 깨어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유체이탈은 실제 환자의 의식이 육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마취로 인해 의식이 깨어있으면서 주변 상황을 기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위중한 수술일수록 다양한 약물을 투여받게 된 뇌에서 환각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실을 반영하듯 인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끝없이 던져왔다.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는 영혼과 같은 그 무엇이 과연 있는 것일까? 동시에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평등 감각을 부여한다. 나이, 성별, 학식, 재산, 명예, 권력 등과 무관하게 이런 질문이 모든 인간에게 절실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외 없이 죽는다. 아무리 큰 권력과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와 예일대 철학교수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모든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제목 그대로 사후세계인 천국을 얘기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천국을 방문한 보고담은 그 자체로 흥미롭다. 게다가 인간 의식이 뇌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온 신경외과 의사가 사후세계를 다녀왔다니 더욱 그러하다. 반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영혼, 영생, 사후세계, 자살 등 죽음에 관한 주제를 꼼꼼하게 되짚는다. 철학자답게 죽음의 문제를 이성적 추론에 근거해 끈질기게 사색한 저자는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지만 두 책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가 임사체험이라는 비일상적 사건의 보고에 치중하는 데 반해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죽음에 대한 이성적 사유를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기 때문이다. 케이건 교수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태도를 크게 이원론과 일원론으로 구분한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는 독립적 실체의 결합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이원론이라면 물리주의라고 일컫는 일원론은 육체가 좀 더 근원적이고 정신은 이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 구분에 따르면 알렉산더 박사는 갑작스러운 임사체험으로 인해 이원론자로 변모한 셈이고, 케이건 교수는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원론자이다. 특히 초자연적 현상의 가치에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케이건 교수는
임사체험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밝힌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차이는 임사체험을 둘러싸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1원론을 견지하는 케이건 교수에게 임사체험은 쉽사리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는 곤란한 대상이다. 왜 과학에 입각한 물리주의적 해석을 제안하지만 이 체험을 개인적인 망상이나 두뇌 작용의 결과물로 곧장 환원시킬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임사체험을 사후세계나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반면 완전한 죽음은 아닐지라도 죽음에 가까이 가보았다고 주장하는 알렉산더 박사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쌓은 유물론적 과학이 그가 겪은 임사체험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다. 임사체험은 의식이 뇌에 수반한다고 믿던 그를 사후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원론자로 만든 것이다. 케이건 교수의 유보적 처지도 결국 임사체험의 특성을 10분 반영한 것이리라. 하지만 예기치 않게 임사체험을 겪은 알렉산더 박사는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차원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사체험이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이 곧바로 그가 경험한 임사체험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임사체험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인간 경험이다. 임사체험은 뜻밖에도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전면에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자동차 보급은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를 양산해냈고 심폐소생술의 발달은 죽음을 피하기 힘든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이처럼 문명에 있기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의료기술에 힘입어 되살아난 사람들이 저쪽 세상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물리주의의 의문을 제기한 임사체험은 역설적으로 유물론적 과학으로 인해 가능했다. 다른 한편으로 임사체험을 사후세계와 영혼의 증거로 받아들인 종교계 반응은 뜨거웠다. 그러나 열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임사체험자들이 저 세상을 다녀온 후 심판보다는 무엇이든 수용하는 사랑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심판과 징벌을 강조하는 전통적 교리와 임사체험은 쉽사리 화해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과학 발달로 인해 빈번하게 등장한 임사체험은 도리어 물리주의의 한계를 되물었고 동시에 종교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전통적 교리와도 충돌했다. 결국 임사체험은 체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완전히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 사후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증언할 수 없다. 한편 이성적 담론은 죽음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정적으로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다. 심지어 삶의 경계를 넘어 죽음 가까이 가보았다는 임사체험 역시 죽음을 수수께끼로 만들기는 매한가지다. 물론 임사체험은 경험자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체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체험을 곧장 사기나 착각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임사체험은 사후세계를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체험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사체험은 우리에게 물음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죽음과 삶을 잇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만나게 한다. 나아가 임사체험은 죽음과 종교의 근원적 관계를 되묻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종교는 생겨나기 어렵다. 구약성경에 나온 아담과 이브의 신화는 죽음을 신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지혜의 열매를 따먹어 죽음을 맛보게 된 인간에게 남은 과제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어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라 주장한다. 임사체험에 대한 긍정론자든 비관론자든 모두 임사체험에 대해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임사체험이 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치료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임사체험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전보다 삶에 대해 관용적이거나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 안정을 얻는 경우가 많다. 죽음과 사후세계 등의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 의학계 일각에서는 임사체험이 환각인지 아니면 실제적 현실인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 우울증 등 정신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의학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자인 수잔 블랙모어는 임사체험의 중요한 진실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해주는 데 있다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심리치료요법으로 정신의학계가 이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자는 2500년 전에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했다. 내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넘을 수 없는 선 그것이 죽음이 아닌가? 우리는 죽음 가까이 매 순간 다가가고 있다. 어떻게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피할 수 없으며 속는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은가? 이상 마칩니다.